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여야 주요 정당 후보들이 인천에서 차례로 강연회를 갖는데요. 오늘부터 후보들의 강연회에 맞춰서 어떤 국가 운영 철학과 인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국장님? 네, 인천의 주요 언론사와 세월문화재단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여야 주요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인천 시민과의 소통 기회인 아침 대화를 마련했습니다. 네. 아침 대화는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내일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예정돼 있고요. 네. 하루 쉬고 금요일인 14일에는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석 예정입니다. 첫 스타트를 끄는 윤석열 후보는 어제 아침에 대화의 자리에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는 물론이고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설 및 제2의료원 설립 등 인천의 굵직한 현안 해결에 대해서도 약속했습니다. 예. 아울러 6334제 3사 학제 개편을 포함한 교육제도의 대대적인 수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원스톱 규제 완화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도 강조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다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2025년 예정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둘러싸고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합니다. 윤 후보는 어제 그 강연회를 통해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해법으로요. 당선이 되면 수도권 매립지 대체제를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 종료를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매립지 종료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체 매립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말로 그칠 공산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반드시 임기 내에 총리실이 책임지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 이전시키겠다 이렇게 명확히 답했습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 처리란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윤석열 후보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라는 인천 최대 현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윤석열 후보는 또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약은 선거 때마다 제시가 되는 그런 현안이라는 점에서 조금 좀 식상한 부분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는 10여 년 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이 제시된 공약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요. 총선과 하다못해 지방선거에서도 제시되었던 이런 공약입니다. 그만큼 약속을 못 지킨 그런 공약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또다시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경인 전철과 고속도로를 지하하는데 약 10조 원 정도의 이 비용이 필요한데요. 윤 후보는 이를 위해서 이 지상의 시설들을 구축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네. 비용 추산만이 아니라 이 경제적 타당성도 제시했는데요. 인천 도심은 고속도로와 철도로 이 단절되면서 이 구도심과 신도심의 구분이 좀 확실해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데 구도심의 상업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 비용이 들더라도
이 지하화를 추진하면 그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할 이 경제적 효과가 산출될 수 있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인데요. 여기서의 그 비용 투입이라는 거는 별도의 상업시설이 아니더라도 이 그 정책 자금, 이 정부 자금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이 풀이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약은 이제 비용이 들더라도 단절된 남과 북을 연결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 편익도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어떤 공약보다 강한 추진 의사가 엿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외에도 또 어떤 의견들이 제시가 됐나요? 네, 지역의 또 다른 현안인 수도권 유일의 이 화력발전소 영흥화력이죠. 이 영흥화력의 조기 폐쇄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면서도 이 신재생 발전만 가지고 수도권에 약 20% 전력을 공급하는 영흥발전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은 LNG로 대체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예. 또 6334제 3사기 학제 개편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이런 구상도 내놨습니다. 현 교육 제도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는데요. 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데 이런 식의 교육 제도가 맞는지 등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이 향후 50년과 100년을 대비한 이 교육개혁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퇴임할 생각이라는 게 윤 후보의 그런 구상입니다. 예. 네. 그 윤석열 후보는 강연회가 끝난 이후에도 빡빡한 인천 일정을 이어갔다고 하던데요.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강연을 마친 윤 후보는 남동산단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후에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필승 결의대에 참석해서 인천 선대위 주요 인사 이 당원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요. 인천역 강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지역 8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8대 공약은 인천 그 영종에서 청라 그리고 이 구리와 남양주를 잇는 GTX 2노선을 신설해 지금 현재 D노선까지 나왔는데요. 이 노선을 신설해서 수도권 북부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 시민의 출퇴근 불편을 덜고요. 이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통행권을 만들겠다는 이런 구상을 어제 밝혔고요. 또 이어서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지하 사업을 추진해서 남부로 단절된 인천 주요 도심을 연결하겠다는 이 공약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서 강연회에서 제시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이 바이오, 항공, 수소 등 이 권역별 이 특화 첨단 산업 육성과 제2의료원 설립 그리고 국립대병원 유치 지원 그리고 인천 내항 재생 재개발 지원 등 나머지 여러 지역 공약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에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송도 이 세라톤 호텔에서 아침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 후보의 국정 철학과 인천 항 해법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참 아니 그나저나 이게 대선도 대선이지만은 여야의 후보들 모두 정말 이게 대선 일정들을 다 소화하려면은 이거 뭐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아침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합니다. 강행군입니다. 강행군.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